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입니다. 국군의 날이기도 하고요. 항상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고 전선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건강하시고 군무 잘 하시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진출을 건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군의 날 축하드리고 편하게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거리는 한산합니다. 가게도 한산하고요. 아직 첫 손님도 안 오셨어요. 10시가 넘었는데 경제가 이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좀 거시적으로 우리 한국 정치인들한테 제가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게 8년 전이죠. 그 8년 전이면 세계의 정치가들, 그러니까 세계의 지도자들이 비주류가 많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 마크롱, 두테르테, 그리고 뭐 트러스 총리라든가 영국의 그런 비주류의 주류화 현상이 대세였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 답답함, 또 새로움에 대한 추구, 그런 거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비주류였던 이준석 대표가 야당의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대 야당의. 거대 야당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비주류가, 주류가 이렇게 돼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일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난 일련의 세계사의 지도자들을 보면 민족주의를 우선시한다는 거죠. 어제 오스트리아에서 구구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태리, 스페인. 구구 정당이 약진하는 그런 추세를 유럽에서 보이고 있고, 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족주의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자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세우죠. 그 바탕은 민족주의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신민족주의. 공동체의 연대감을 중요시하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공동체를 구성한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우대하고 존중하는. 두 가지가 양립해서 병립해서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건 쉽지 않죠.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면 제국주의가 되고, 너무 개인의 존엄성만 강조하다 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연대감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나라의 정체성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민족주의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러한 세계사의 흐름에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지금 어떤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현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저는 극우, 보수, 중도, 진보 어느 쪽도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정체성이 없는 정권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보수와 진보가 한국에서 이념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나타난 돌연변이 정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87년 민주화 항쟁을 이끌었던 586, 386 세대가 이념을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그 안에 소련이 물론 붕괴도 됐고 그런 세계 질서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련이 붕괴돼서 이념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뉴라이트라고 하는 돌연변이 주의가 또 새싹을 텄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무임승차한 거고요. 윤석열 정권은 애초부터 국정 운영에 대한 계획과 마인드, 철학 자체가 없었던 정권입니다. 지금의 여당 너무 저는 한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돼 가는 것을 아는데 국정 운영과 행정이 잘못돼 가는 걸 아는데 지적하지 않아요. 선출되지 않은 부인이 온 나라를 그냥 판을 확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기관이 감싸고 있어요.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2년도 김영선 공천 개입 관련해서 또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영부인에 대한 특별한 법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는 선관위로서, 중앙선관위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온 나라의 기관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두렵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그들이 뭐를 갖고 있길래? 검찰 조직? 캐비넷? 그게 그렇게 두려울까요? 그럼 정치 안 해야죠. 여당도 야당도 의원들. 그게 무서우면 국민의 대표기관을 할 수 없어요. 자칭 1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캐비넷이 무섭고 검찰이 무섭고 영부인이 무서우면 그 대표를 하면 안 되죠. 과감히 오픈하고 커밍아웃하고 그게 국익을 위한 건데 그리고 자당을 위한 거거든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가 아닙니다. 정통성 자체가 없어요. 야당은 김인석 최고 모 유튜브에 나와서 현 윤석열 정권이 계엄과 테러만 하지 않으면 우려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상황을 너무 관대하게 보는 거 아니냐. 어떤 극단적인 행동만 하지 않으면 현재의 상황을 일부분 덮어주고 가겠다는 건지 인정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기 정권을 전략을 수립하겠다?
본인이 민주화를 이끌었던 주역이고 지금 정권의 중심부에 있으면 본인이 아스팔트 못 나오면 밑에 세대인 X세대한테 그러한 행동하는 집단지성을 알려주고 전국화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대립각 세우고 같은 선후배에서 같은 동지로 와서 지금은 그런 모습 보이는 게 후배들한테 X세대한테 이게 모범이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을 겪고 난 후에 얻은 정권이 그렇게 정당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사법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건 인정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재판받는 거 힘들죠. 하나도 힘든데 일반인 같았으면 정말 뭐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멘탈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봐요. 같은 파리학번이에요. 이재명 대표, 중앙대 법학과, 조국 대표, 안철수 의원, 김민석 의원 다 파리학번 아니에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86학번이고 파리학번이 전부 다 그 야당 대표로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현재 상황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바쁘지 현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그러한 행동이나 집단지성은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다. 국민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선택했으니까 국민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민이 심판해라? 그거 기다리는 겁니까? 나는 책임 없으니까? 그거는 거대 야당 대표로서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은 행동하셔야 돼요. 조직력을 활용하고. 부산, 마산, 광주, 전주 1년에 집회 밑에서 올라오고 서울에서 같이 하면 그게 시민의 한 목소리고 집단지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국민이 봉기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정권을 잡겠다? 그거는 너무 수동적이고 권력 의지가 너무 약하다기보다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 스스로 강점으로 장점으로 권력을 잡아야지 상대가 자멸하거나 국민들이 봉기해서 무너뜨린 정권에 가서 그냥 앉겠다? 지금 신민족주의가 새로운 세계사에 하나의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과연 그 신민족주의에 부합하는 정당일까요?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인가요? 아니면 차선인가요? 차차선인가요?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본인들이 어디에 서 있고 그 서 있는 곳에서 잘하고 있는지, 서 있는 곳이 잘못됐으면 올바로 옮기고 방법도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국민만 쳐다보지 말고. 답답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70대 계시는 거의 뭐 국가 원로급 계시는 분들은 이제 내각제 얘기가 나오시는 거야.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이재호 전 의원이라든가 김진표 전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정세균 총리 전부 다 내각제로 생각을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내각제를 하면 연세가 있어도 정치에 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물론 그것만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지만 생각이 너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사분 오열되어 있다. 그 작은 영광과 곡성 가지고 조국 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옥신각신 해야 돼요.
그게 하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서 나온 결과가 국민의? 왜 그 소탐 대시를 하려고 하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수권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야. 양당 다. 국민이 선택할 이유를 주셔야 돼. 국민이 깔아놓은 판에 이렇게 얹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 너 아니면 안 돼. 이 시대는 네가 있어야 돼. 그런 메시지를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전체적인 흐름, 세계사의 흐름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변화 과정에서 신민족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방송 마치겠습니다. 손님이 와서요. 감사합니다.